코스피가 하루 만에 10.84%나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놀랄만한 낙폭인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맨입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말도 짧게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급박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023포인트 6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10.84% 급락한 수치입니다. 코스닥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705포인트 85로 마감하며 7.72% 빠졌습니다. 양 시장이 나란히 두 자릿수에 가깝거나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한 건데요. 최근 흐름을 지켜봐온 시청자분들이라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 바로 느끼셨을 겁니다.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3조 6,897억 원, 코스닥이 4조 7,413억 원 거래됐습니다. 지수는 급락했지만 거래는 오히려 활발했던 하루였던 만큼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오늘을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 모두에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다고 하고요. 이런 안전장치로도 낙폭을 다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 오늘 장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흔들린 장 안에서 수급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조 3,336억 원을 순매수하며 쏟아지는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냈습니다. 기관도 6,301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힘을 보탰고요. 반면 외국인은 4조 9,66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낙폭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매도 물량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큰 규모로 매도하고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은 급락장에서 종종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루 이틀 수급만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859억 원, 개인이 515억 원을 각각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34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외국인과 개인이 방어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특징주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두산 퓨얼셀입니다. 오늘 21.50% 급락하며 23,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익숙한 이름인 만큼 오늘 낙폭이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미래산업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9.97% 급락하며 7,150원에 마감했는데요. 거래량이 260만 주를 넘길 정도로 물량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한가에 가까운 낙폭이 대량 거래량과 함께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택스 그릴로지수도 19.80% 빠지면서 215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낙폭 상위권에 이런 대형 거래량 종목들이 몰려 있었다는 게 코스피 쪽 특징주 흐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유난히 튄 종목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고려산업은 5.72% 하락에 그쳤지만 거래량이 평소보다 435% 넘게 늘었습니다. 낙폭 자체는 크지 않았어도 거래 활동이 확 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입니다. 반대로 흥미로운 흐름도 있었습니다. 지능기업 EOB와 지능기업읍이 두 우선주가 나란히 29%대 상승률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와중에 개별 우선주 몇 종목이 정반대 방향을 탄 건데요. 시황맨도 이 부분은 조금 신기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전체 시장 방향과는 무관하게 개별 수급이 쏠린 결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냥 오늘의 특이한 사례 정도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신라섬유가 22.40% 급락했고 국일신동도 20.56% 빠졌습니다. 코스닥 대형 급등주들 뒤편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크게 밀린 종목들도 있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아예 상한가를 찍은 종목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엔셴과 포톤이 나란히 30% 상한가를 기록했고 핀텔과 매드팩토, 파이오넥스도 29%대 급등으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 전체는 얼어붙었는데 개별 종목 장세는 오히려 뜨거웠던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브젠이 8.58% 오르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무려 2171%나 늘었습니다. 거래량 증가율만 놓고 보면 오늘 시장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세아메카닉스도 9.26% 상승하며 거래량이 403% 넘게 늘었습니다. 폴라리스A는 7.91% 오르며 거래량이 135% 늘었고 서메이지는 7.87%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944% 넘게 급증했습니다. CP시스템도 5,6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3.3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이런 종목들에는 거래대금이 몰렸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오늘을 검은 화요일로 부르며 코스피가 10% 넘게 폭락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6천선 초반까지 흔들렸다는 점, 그리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는데도 낙폭을 다 방어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늘 뉴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장 안전장치가 작동했는데도 이 정도 낙폭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매도 압력이 강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가 한 목소리로 이번 하락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소식은 계속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밀렸고 외국인 매도가 코스피 낙폭의 중심에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몇몇 우선주와 코스닥 종목들은 상한가를 찍으며 정반대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급락장일수록 하루하루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내일 장에서는 오늘 같은 변동성이 조금은 가라앉기를 시황맨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 정보이니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레이션 분량은 약 3,600자 내외로 8에서 10분 목표 범위 안에 듭니다.